마감 카운트다운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슈 분석 들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르고 있지만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이런 우리 투자자분들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바로 이것을 준비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 하면 밀리는 그리고 팔았다 하면 올라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개미 공식이라고 키워드를 달아봤는데요. 참 그렇죠?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하고 늘 왜 포트에 담았다 하면 언제 원금 올까요?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떼어놓고 봤을 때 개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 사고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했었고 한동안도 그 급락한 부분을 메우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매수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만도, 현대위아, 삼성전기 그리고 두산 퓨얼셀 등등의 순으로 개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30% 안팎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순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순매도, 이거 바꿀게요. 순매도 강도입니다. 순매도 강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오히려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떨어져서 샀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떤 거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교롭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은 더 두드러집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을 차감한다고 하면 조금 낙폭은 줄었겠지만요. 개인들이 산 종목들을 보면 죄다 마이너스, 평균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들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앞으로가 이제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요. 올해 들어서 1월에도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 2월 들어서 조금 더 늘어나고 3월 들어서는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최근 들어서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대응 전략이 될까 궁금합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됐고 지금 다 어려운 변수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변수도 어느 정도 좀 해결되면 사지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차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도 좀 내려주시고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개인들은 와 이제 가나를 꿈꾸고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선 뭐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말씀하셨던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순매수 강도 6.3%가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이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이 개인분들께서 매수세를 많이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막재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 급락하니까 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뭐 개인이 샀으니까 뭐 떨어지고 뭐 기관이 샀으니까 오른다 이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뭐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재작년 겪어보셨잖아요. 그 코로나 터진 다음에 이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적극적인 매수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뭐 신용 잔고나 여러 가지 거래금은 좀 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매수했던 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기관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적극적으로 개인분들처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기관들 적극적으로 사서 수익을 올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 리스크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뭐 4차 회담, 뭐 4차 뭐 회담이라고 하지만은 결론이 쉽게 나올 부분도 아니고 또 5월에 또 FOMC 회의 때 이 금리에 대한 또 인상폭 50bp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몇 달이 또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주가가 또 변동성이 나오면서 떨어졌을 때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떤 상반기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하반기 때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어제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이기면 더 간다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합니다. 네, 아시잖아요. 지금 다외 변수들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FMC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인가요? 불확실성 해소로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 이거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밀릴 때 조금 사고 이런 흐름을 반복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SK 하이닉스 들여다볼까 합니다. 뭐 국민주 가운데 하나죠. SK 하이닉스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분할되기 이전부터 SK 하이닉스는 이제 단가 가격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주라고 불리죠.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매를 좀 맞으면서 많이 이제 가격대가 낮아지다 보니 또 이렇게 또 순위가 뒤바뀌네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또 이런 게 꼽힙니다. 2분기부터 달라질 거다 하는 증권사의 목소리가 또 더해지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폭이 더해지는데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아하니요. 1분기, 2분기, 3분기 언뜻 보더라도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2분기 들어서 갑작스러운 악재가 뭐 터졌다. 숫자 바로 수정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평균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증권사별 목표가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16만 원에서 한 18만 원까지 좀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서 한 11, 2만 원, 그 언저리쯤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승 룸이 더 열려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를 보신다면 작년 최저가가 9만 원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때 살 걸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왜 최근에 놓고 보더라도 11만 원 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그 반도체 소재 공장을 폭격하면서 이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SK 하이닉스 최근 주가 움직입니다. 오늘은 갭상승으로 상승폭도 굉장히 키우는데요, 사장님. 지금 사는 건 또 늦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늦진 않았다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분기 실적 상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런 상승 부분도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상승폭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좀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 내게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2분기 추정치가 오늘 좀 나왔는데 1분기와 2분기 차이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분기 때는 이 SK하이닉스의 연결 자회사죠. 이제 솔리다임 같은 경우가 이 비용이 좀 발생이 되면서 일시적인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3조 1분기 때 내외 부분을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또 이제 디램 가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디램 업체들 같은 경우가 디램 가격이 1분기 떨어지니까 일부러 이제 이 공급 부분을 좀 제한하는 구조로 갔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2분기 때에 이런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지금 노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이 어떤 그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은 변하진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나 이런 실적에 대한
그 평가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뭐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은 똑같고 어떤 비유나 전망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변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클라우드에 대한 뭐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수요자의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시장은 금방 돌아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나 뭐 드램 가격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으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좀 싸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뿜고 있는 가운데서 또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시각이신 거 맞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그전에 떨어진 폭에 비하면은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네, 뭐 그렇기 낮다. 때문에 네. 이제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 확대가 물론 이제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겠지만은 네. 뭐 그거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매수할 팀을 또 놓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괜찮으면은 뭐 1년이든 뭐 2년으로 보더라도 과감하게 매수할 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짬뽕 좋아, 짜장면 좋아, 뭐 이거 질문 드리는 거나 다름없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엄연히 사업 구조는 다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 연말에 뚜껑 연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서 사야 된다고 하면 어떤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저는 SK하이닉스가 낫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요. 물론 네. 삼성전자는 또 이제 뭐 반도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이제 인텔 인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걷어들이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걷어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좀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뭐 SK, 하지만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그쵸. 굳이 네, 꼽자, 둘 굳이 중에 꼽자면, 고르라고 네, 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네, 낫지 네.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고르면서 좀 자신은 없었어요. 과연 이 차장님께서 좋다 할까라는 시각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준비했습니다. K바이오. 이제는 좀 봄바람이 불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물론 뭐 100이면 100개 다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형 바이오 업체들 실적 지난 한 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주 그렇다면 사봄직하지 않나라는 시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매출액을 살펴보니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셀트리온, 삼바,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에서요. 상당히 매출 잘 나온 거 확인 가능합니다. 1조 원 안팎의 매출액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셀트리온이 40% 폭락, 녹십자 46% 하락. 한미약품 23% 하락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몇몇 종목만이 겨우겨우 플러스를 내주는 그런 지난 한 해의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일단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90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대는 또 100만 원 또 넘어가기도 했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셀트리온도 한 대 막 40만 원 육박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죠. SK바이오팜은 공모가 상장 첫날 가격 생각해 보세요. 지금 9만 원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일단 대장주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가능성 요거 이제 털어내면서 바이오주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막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들도 각각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도 최근에 개선이 되는 종목도 일부 보이고요. 차장님 어때요? 이런 종목들 사는 거 괜찮겠습니까? 바이오주? 뭐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좀 비교를 하게 되네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같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떤 그 뭐 빠른 반등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반도체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 셀트리온이 이번에 4년을 끈 부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났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좋냐고 하냐면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나 어떤 그 뭐 증권선물위원회가 좀 이 바이오 업체들한테 너무 깐깐하게 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네, 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런 정부의 눈치가 아니라 이제 그 나름 고유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는 점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뭐 그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작년 내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KRX 헬스케어 지수 봤을 때도 재작년 12월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수준을 보면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종목들이 그럴 것 뭐 그랬는데 우선 여러 가지 이제 토대가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합병이나 또 이런 신약 뭐 그리고 어떤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빌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리빌딩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이 바이오와 제약 업체들이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간혹 뭐 작년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어떤 빅파마, 그러니까 글로벌 그 제약사들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한테 어떤 그 M&A나 또 R&D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또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K-바이오 붐이 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이제 AACR 그러니까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거든요. 네. 2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 이제 바이오 학회가 있잖아요. 그전 다 이제 비대면으로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대면으로 하는 부분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어떤 뭐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 우리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좋겠네요. 과거에 바이오주도 잘 나갔을 때는 왜 포트폴리오에 바이오주 하나 없으면 진짜 그쵸. 막 소외받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 주신 일정 같은 것도 정말 매번 챙겨보고 이랬는데 최근에 그렇지가 않았죠. 오늘 얘기를 요약해보면 그냥 하이닉스. 바이오보다는 당연히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당연히 좋고 SK하이닉스 더 좋고 뭐 이런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시장은 환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마무리가 되며 지수의 레벨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달라져 버리는 그런 하루를 우리는 보냈는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696 조금 아쉽죠? 조금만 더 힘냈더라면 2700을 보는 것인데 1.33%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지수 914까지 날아올랐습니다. 2.5%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간밤에 미국 FOMC 회의 0.25%포인트의 인상은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들,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디폴트 관련한 이슈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텐데 수급 볼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의미 있는 숫자들이 참 많이 나와서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인 날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특히 IT 많이 샀겠죠.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해서 금리 인상에 행렬에 좀 동참을 하는 걸까요? 금융주를 또 많이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3,800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는데 어쩜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순매수 강도가 더 강한 것 같죠? 그와 맞물려서 지수의 상승폭도 두드러졌고요. 외국인이 무려 3,200억 원 넘는 물량을 코스닥 시장에서 또 사들인 하루였습니다. 기관도 순매수에 동참했고요. 시총 상단은 어땠는지 흐름 쫓아가 보겠습니다. 일제히 빨간불 켠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전자가 71,200원까지 오르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위 탈환을 드디어 했죠. 6% 넘게 이 덩치 큰 종목이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12만 4천 원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이고요. 앞서서도 점검을 해드렸듯이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분석에 힘을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밀렸던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어느 정도 나왔던 걸까요? 3%대 강세권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실까요? LG화학도 오늘 참 많이 올랐고요. 6% 넘는 상승이었는데 개별 이슈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카카오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좀 볼까요? 코스닥 시총 상단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해서는 과징금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3사에 139억 원 과징금을 내라는 어떤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또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7%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힘을 냈습니다. 잠시 뒤에 또 구체적인 종목들도 보겠지만 에코프로비엠, LNF 등등에서 5에서 7%대 강세권 놓였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오딘 이 게임이 대만 쪽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4%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게임주 볼 텐데요. 앞서 카카오 게임주도 그랬고요. 오늘 미투온, NC소프트, 드래곤플라이 등등에서 게임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제됐다?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얼마나 더 게임주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불확실성을 덜어냈다는 측면에 성장주 쪽으로 투자자들의 매기가 쏠렸고 그러면서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게임 섹터가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볼 텐데요. 이것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미국의 전기차 3인방의 주가가 또 날아오릅니다. 역시 성장주 쪽으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또 그들도 올랐겠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화답했습니다. 첨보가 9% 가까이 뛰어 올랐고요. 포스코케미칼, LNF도 앞서서 점검드렸죠. 7에서 8%대 강세권에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황 점검해봤습니다.